낮잠은 유익한가, 유해한가, 필요한 경우 얼마나 자는 것이 좋은가란 주제로 단잠 비결, 수면에 대한 첫 코너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주 연세의대 이은정입니다. 미국의 화가 프레더릭 아서 브리즈먼은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에스타를 즐기고 있는 여인인데요. 낮잠을 자는 이 시간은 시에스타라고 불리고 낮 12시부터 3시 사이를 가리키는 라틴어 섹스타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낮잠을 즐긴 역사 속 유명 인물로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낮잠 관련 보고된 연구는 200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 유튜브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데요. 낮잠을 검색을 해보면 약 87만 개 이상의 다양한 영상들이 검색되고 있듯 수면의 질과 양질의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에 있어 낮잠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연구가들은 실험실 연구 결과 및 역학 연구를 근거로 낮잠을 잠재적으로 퍼블릭 헬스 툴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실험실 연구 결과를 봅시다. 낮잠은 노에피네프린, 코티졸의 감소를 유발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와 동시에 면역 관련 염증 물질인 중성구 수를 감소시켰습니다. 인지 기능 회복에도 도움을 주어 주의력 회복을 촉진시키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통증 민감도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역학적 연구에 따르면 30분 미만의 낮잠은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의 위험성을 낮춰주고 다만 엘더리 피플에 있어서 60분 이상의 낮잠은 오히려 심혈관 위험을 높이는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낮잠은 작업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사고 발생 위험도 감소시킨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에 있어서도 낮잠의 효과가 분명합니다. 낮잠은 운동선수에게 야간 수면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운동선수의 신체 능력, 인지 능력, 그리고 정신적 기분 상태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종국에는 야간 수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낮잠 시간은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고 낮잠 시간은 20분에서 90분 정도를 레커멘드 하였으며 수면 관성을 줄이기 위해 30분 정도의 낮잠을 추천을 하였습니다. 이때 수면 관성이란 낮잠을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고 무기력한 현상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펍에 게재된 건강한 노인 인구에서 내핑과 서카디안 슬립 웨이크 레귤레이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60명 중 낮잠 프로토콜을 적용한 30명, 그렇지 않은 30명을 비교 분석을 하였고 인랩 40시간 멀티플 냅 프로토콜은 80분의 수면과 160분의 웨이크를 번갈아 가면서 10사이클로 이루어졌고 각 사이클별로 살리바의 멜라토닌을 측정하였고 웨이크 당시의 슬리피니스와 그리고 각성 정도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멜라토닌 분비의 일주기 증폭은 낮잠을 자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낮잠을 자는 사람에게서 감소했습니다. 또한 낮잠을 자는 사람은 밤에 자는 사람보다 수면 효율성과 렘 수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나이트타임 슬립 아키텍처를 보시면 냅 그룹에서 스테이지 1이 유의하게 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건강한 노인에서 만성 낮잠이 일주기 조절의 변화와 관련되어 잠재적으로 일 활동 단계에서 각성 통합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를 합니다. 낮잠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도 보시면 냅핑은 커그니션과 디크레러티브 메모리 그리고 비질런스, 각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디크레러티브 메모리는 우리나라 말로 서술 기억으로 기억의 회상을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서술 기억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냅과 인지 기능에 대한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 다양한 시간의 오후 낮잠은 각성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분명히 효과적이고 심지어 습관적으로 낮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라도 기억력, 각성, 서술기억 등의 긍정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낮잠은 심지어 전날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한 경우라도 인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낮잠을 자는 것이 좋을까요? 낮잠을 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많이 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시는 하루 리듬 중에 에너지 수치가 자연적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는 시간대로 이때 낮잠을 자는 것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높이는 데 보다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낮잠을 너무 늦게 잘 경우에 프로세스 C와 프로세스 A의 그 그래프를 보시면 슬립 데프리베이션이 보다 일찍 감소를 하게 돼서 야간에 다시 잠들기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박만준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신 유럽 그 수면 연구 학회에서 제시한 냅핑의 기능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밤새 잠을 자고 낮잠도 짧게 자면 수면 관련 기억이 유의미하게 강화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환경 요구 사항에 맞춰 신속하고 유연하게 행동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렘 슬립은 보다 강화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고 주간 낮잠은 정서적 반응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과 기억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잠 수면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냅핑이 유익한가 유해한가에 대한 답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작용, 크게 정상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그리고 인지기능, 기억력 회복, 정서 상태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퍼블릭 헬스 툴로서 유익하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냅핑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이상적인 낮잠 시간은 수면 무기력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너무 길지 않은 30분 이내의 낮잠을 추천하고 낮잠을 자는 시간은 오후 1시에서 4시 시간대를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아주 긴 낮잠을 자는 경우에 카디오베스큘라 리스크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30분 이내의 가능한 짧은 시간의 낮잠을 추천합니다. 이상 대한수면호흡학회 단잠 비결의 첫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